철의 새가 사막 위를 날 때 두 개의 별이 충돌하리라. 한쪽은 다윗의 별이고 한쪽은 달의 새김이니라. 이때 세상은 크게 흔들리고 바다는 붉은색으로 변하리니 동방의 작은 용이 일어나 세상의 화해자가 되리라. 그 용은 작지만 모든 짐승들과 말이 통하며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위치에서 세상을 평화로 이끌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현자 개발의 기록에 따르면 세상은 불의 시대와 물의 시대를 거쳐 빛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그는 약 700년 전 바빌론에서 신비한 계시를 받아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기를 예언했으며 특히 철새들이 사막 위를 날고 두 별이 충돌하는 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개발의 예언서는 고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놀라운 일치점을 보이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하늘의 섭리로 해석되어 왔다. 개발은 고대 다니엘서의 환상과 연결되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큰 짐승들이 서로 싸울 때 작은 뿔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동방에서 올 것이니 그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이 모든 짐승들을 잠재우리라. 이는 중동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평화의 중재자로 부상할 것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2025년 6월 개발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철새들이 이란 상공을 가르며 날아간 순간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이 불바다가 되었다. 이른바 일어나는 사자 작전으로 불린 이 공격은 1980년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에 가해진 최대 규모의 타격이었다. 224명 이상이 사망하고 1481명 이상이 부상당하며 개발이 말한 철의 새가 하늘을 가를 때 첫 번째 별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스라엘의 작전명 자체가 개발의 예언을 뒷받침했다. 일어나는 사자는 민수기 23장의 발람의 예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선지자들의 예언이 현실에서 재현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란이 기존에 알려진 핵농축 프로그램 외에 비밀 프로젝트로 근미래의 핵무기를 얻으려 했으며 헤즈볼라, 하마스와 공조해 이스라엘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격은 더욱 처참했다. 100여 개의 드론과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을 강타했다. 철의 돔이 하늘에서 불꽃을 튀기며 미사일과 격돌하는 모습은 마치 천상의 전쟁을 지상에서 목격하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에서 최소 2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바트얌에서는 하루에만 9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개발이 예견한 두 번째 별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으리라는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은둔 중에서 성명을 내어 전투가 시작되었다며 놀랄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개발이 예언한 달의 새김이 분노할 때 하늘이 어두워지리라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했다. 실제로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텔아비브에서는 여러 건물들이 미사일 착탄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이 전쟁의 여파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국제 유가는 10% 급등했고 아시아 유럽 항로의 해상 운송 비용이 폭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위험에 노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중동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하루에 1.6% 하락하며 2,900선이 붕괴되었지만 며칠 후 다시 3,000선을 뚫어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하지만 개발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것이 단순한 전쟁의 예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두 별이 충돌한 후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일어나리라고 명시했다. 개발에 따르면 이 혼돈은 새로운 질서의 전조이며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재자로 떠오르는 신호탄이라고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발이 이 예언을 700년 전에 남겼다는 점인데 이는 고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것과 같은 차원의 신비로운 계시였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동방의 작은 용은 분열된 땅에서 나오리니 그 땅이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이 평화를 얻으리라. 이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특히 중동 전쟁과 한반도 통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25년이 깊어갈수록 개발의 말은 더욱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견제, 중동 불안정이라는 삼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 재고는 2022년 대비 35% 감소했고 항모 순환 주기가 평균 1.7개월씩 지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큰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개발이 예언한 큰 독수리가 날개를 접을 때 작은 새들이 하늘을 차지하리라는 구절과 정확히 부합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이 예언한 동방의 작은 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고 K컬처를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의 예언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작은 용이 날개를 펼 때 세상의 모든 갈등이 잠잠해지리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평화 중재자로 부상할 것임을 의미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구절이 있다. 작은 용은 큰 바다를 건드리지 않고도 모든 물고기를 잠재우리라. 이는 힘이 아닌 지혜로, 무력이 아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는 한국이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 지혜로 국제 갈등을 해결할 것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25년 하반기, 전문가들은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혼란 속에서 한국이 독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이스라엘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적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발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견했던 것 같다. 그의 기록에는 작은 용은 모든 짐승들과 말이 통하리니 이는 하늘이 준 특별한 능력이라는 구절이 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이 모든 진영과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외교적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온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실제로 2025년 8월 한국 정부는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다.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분단 국가로서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온 한국의 경험이 중동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개발이 예언한 작은 용이 지혜의 말을 할 때 모든 짐승들이 귀를 기울이려는 구절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중재 역할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푸틴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러시아가 개입하여 양국의 중개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동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다. 중국 역시 1대1로 전략의 핵심 축인 중동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군사 개입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제안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중재 능력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개발이 말한 작은 용이 큰 바다 위에 떠오르리라는 예언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시기에 관한 신비로운 기록도 있다. 철새가 사막을 가르는 해에 시작된 변화가 다음 해에 결실을 맺으리라. 첫 해에는 혼돈이 있고 둘째 해에는 질서가 세워지며 셋째 해에는 새로운 왕국이 완성되리라. 2025년을 첫 해로 본다면 2026년과 2027년에 더욱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었다. 2025년 9월 더욱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갑작스럽게 남북 대화를 제안해온 것이다. 외부 관찰자들은 이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에 북한이 적응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하지만 개발의 예언을 아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그림의 일부임이 분명했다. 개발은 작은 용이 날개를 펼 때 분열된 몸이 하나가 되리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그 시기가 중동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개발에 따르면 세계적 혼란이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이 분산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도 필요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면서도 이를 중동 평화와 연결시키는 놀라운 외교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경험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외교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분단 극복과 평화 공존의 한국적 경험을 세계 갈등 지역에 적용한다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분열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갑작스럽지 않으리라.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하나가 되며 마지막에 몸이 하나가 되리라. 이는 한반도 통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다. 중동 평화와 한반도 통일 연계 국제회의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중동 주요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이란 대표들도 한국의 중재로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회의에서 한국은 독창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단계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 정착 모델이었다. 이는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위협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었다. 개발이 예언한 작은 용이 모든 짐승들에게 평화의 길을 제시하리라는 구절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관심이 있다고 했고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와 연결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과 중국도 각각 다른 이유로 한국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작은 용이 지혜의 말을 할 때 모든 짐승들이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용이 가진 특별한 힘 때문이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그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국이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닌 중간 위치에서 발휘하는 독특한 영향력을 정확히 묘사한 것 같다. 2025년 11월 더욱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중동 평화 중재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정은은 성명에서 조선 민족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 평화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신호였다. 외부 관찰자들은 이를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시도로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한국과 북한이 함께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정치적 통합 이전에 기능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혁신적 접근법이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도 있다. 작은 용의 두 머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온 세상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목소리로 세계 평화를 외칠 때 그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25년 말 한국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다. 서울에 국제갈등조정센터가 설립되었고 이곳에서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갈등 등 다양한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분단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해온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성공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결합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평화 철학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시기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첫 번째 해에 시작된 변화가 두 번째 해에 꽃을 피우고 세 번째 해에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는데
2025년이 첫 번째 해라면 2026년과 2027년에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2026년 초 개발의 예언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 평화 정상회의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정상이 직접 참석했다. 3개월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양국은 서울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투명성 제고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해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의 변화였다. 김정은은 서울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여 조선 민족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시작을 발표했다. 개발이 예언한 두 번째 해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리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자가 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평화 모델이 세계 각지의 갈등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작은 용이 천상의 회의에 참석할 때 그 목소리는 가장 큰 짐승보다도 크게 들리리라. 2026년 중반 이 예언이 현실화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을 국제평화조정위원회 상임의장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사실상 세계 평화의 중심축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된 나라가 이제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된 것이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한 신비로운 통찰도 담겨 있다. 작은 용이 큰 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겸손하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만 겸손한 자는 낮은 곳에서 올라가리라. 실제로 한국의 부상은 기존 강대국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박하는 대신 설득과 타협,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하지만 개발의 예언서 마지막 장에는 의미심장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빛이 가장 밝을 때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온다. 준비된 자만이 이를 이겨낼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는 한국의 성공이 결코 끝이 아니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급속한 부상은 일부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일부 기존 강대국들은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도 급격한 국제적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발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시련들도 한국이 진정한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이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이의 존경은 받게 되리라는 그의 말처럼 한국은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6년 말 한국의 새로운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국이 중지한 중동 평화 프로세스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났다. 국민들 사이에서 세계 시민의식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면서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글로벌 관점을 갖게 되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개발의 예언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동방의 작은 용이 큰 용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용이 아니게 되리라고 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 같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한국이 미래의 국가 개념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기존의 국제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2027년이 시작되면서 개발의 예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소울 피스 네트워크가 정식 출범했다. 이는 기존의 유엔이나 나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국제기구였다. 군사동맹이나 경제블록이 아닌 순수하게 평화와 갈등 해결에만 특화된 조직이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놀랍게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참여했다. 각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네트워크에 가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냉전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개발이 700년 전에 내다본 작은 용이 모든 짐승들을 하나의 우리에 모으리라는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도 있다. 세 번째 해에 동방에서 일어난 빛이 온 세상을 밝히리니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실제로 2027년 한국의 영향력은 평화 중재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선도국으로 인정받았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모델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혁신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적 가치를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가 되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담긴 가족의 인내, 희망,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발이 예언한 작은 용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라는 구절이 K-팝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화 기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이는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 중재 플랫폼, 평화 교육 콘텐츠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개발의 예언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분열된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하리라고 했는데 2027년 하반기 이 예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남북한은 경제 공동체를 넘어 한반도 평화연방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적 통합 이전에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방제 형태의 통일 모델이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남한의 경제적 지원과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을 받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모두 협력적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지역 안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미국은 통일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큰 곰과 독수리가 작은 용의 지혜를 인정할 때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리라. 러시아와 미국이 한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게 될 것임을 예견한 것이었다. 2027년 말 한반도 평화연방이 공식 출범했다. 이는 세계사상 유례없는 평화적 통일 모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분단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통일은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통일 한국의 국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되었다. 특히 북한의 히토류와 남한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인 것이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한국 민족의 경험은 전 세계 갈등 지역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개발이 예언한 고통을 통과한 민족이 세상의 치유자가 되리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2028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었다.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보안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지구촌 문제 해결 센터가 서울에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작은 용이 하늘의 용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이 되리라. 실제로 한국은 우주 개발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평화 우주 개발 구상을 통해 우주를 인류 전체의 공동유산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발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작은 용이 완전히 깨어날 때 세상에는 천년의 평화가 찾아오리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개발의 예언서 마지막 장에는 개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큰 변화의 시대에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이 변할 때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변화의 물결을 탈 준비를 하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요구한다. 개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개인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몸은 한 곳에 있어도 마음은 온 세상을 품어야 한다. 작은 일에 충실하되 큰 뜻을 품어야 한다. 개인의 성장이 곧 나라의 성장이고 나라의 성장이 곧 세계의 평화다. 개발의 예언서에는 또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의 국민은 더욱 겸손해야 하고 더욱 지혜로워야 하며 더욱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교만은 몰락의 시작이니 항상 깨어 있으라. 2029년 현재 한국은 분명히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변화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로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개발이 700년 전에 내다본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다. 한국이 이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발이 경고한 가장 깊은 어둠에 굴복하고 말지는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있다. 개발의 마지막 예언은 이런 것이었다.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힐 때 모든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빛과 함께 갈 것인가? 어둠에 머물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갈등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개발의 예언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당신은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놀라운 시대에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인가? 개발의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깨어있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가 된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신의 준비가 미래를 결정한다. 개발이 남긴 마지막 비밀은 이것이었다. 진정한 예언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 실현된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고 세계의 평화는 평화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당신의 선택이 역사를 만든다. 당신의 믿음이 예언을 현실로 만든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다. 들어갈 것인가 망설일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 미래 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